네, 오늘 천안함 피격 16주기입니다. 오늘 먼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있었던 통일부 시무식에서도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명백한 위헌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뭔가 껄핏하면 탄핵하고 껄핏하면 탄핵했었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민주당식 그런 기준이라면 10번도 탄핵하고 남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위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실체적 진실을 그 국가로서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두 국가론의 본질은 통일을 좀 부정하는 방향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정작 진짜 그렇게 북한을 두 국가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 뭐 통일을 하기 싫은 입장이라면 사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개헌하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걸 또 개헌까지 가는 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진영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의석이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 그리고 정부 여당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헌법을 넘어가는 행동까지 하는 것에는 국민이 그 정도의 권한은 맡겨주지 않았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선 넘는 일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러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통일을 부정할 것이면 그럼 통일부는 왜 필요하며 이북 오도청은 그럼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럼 황해도 지사는 그러면 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이제 이성을 찾고 선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뭐 헌법 위반의 발언이죠. 그리고 뭐 이 전례가 상당히 드문 일이고, 그리고 일반 사인이야 뭐 사실은 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통일부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그 국호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거는, 그 명칭을 쓴다는 거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정도, 예전에는 당연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보수 진영이나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그래도 북한은 반국가 단체고 우리 한반도 그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곳이고, 또 저기 그 김정은 그 일가들의 그 지배 체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어렵고 안타깝고 그걸 우리가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 체제 자체에 대해서 크게 옹호하는 국민은 전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통일부 장관이 결국 뭐 자기 개인의 신념으로 발언한 걸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인 사람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볼 것인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거를 아예 무시하면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발언을 하더라도 충분히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주거나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자신감이 결국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네. 메시지라는 건 결국 TPO가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 했는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월 26일, 그러니까 오늘은 천안함 피격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침몰이 있었던 일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지 그 얼마 지나지 않는 그런 날에, 그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와 인접한 날에, 그 기념일과 인접한 날에 지금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우리 당국의 당국자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당국자가 아니라 저 북한 사람이 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유가족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사실 이런 게 2차 가해고
대남 도발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무위원이 공식 행사에서 북한의 국호를 직접 언급한 전례는 보기가 드뭅니다. 이게 단순한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통일이 아닌 두 국가론, 이 두 국가 체제를 수용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뭐 그거를 명확하게 제가 뭐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은 늘 사실 민주당의 기조는 늘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개헌 논의까지 더 나아가려고 지금 하는 걸 수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개헌 자기들만으로는 안 되지만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현재 지도부나 이런 데를 전부 모두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요즘 약간 다른 얘기가 되는데 제 주변에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지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유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유 이재명.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덕적 가치나 뭐 이념이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그 결국 생활에서의 그 체감으로 좀 지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사실 본다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저의 생각과 무관하게 정말 내 인생에서 통일이 돼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게 결국은 표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국가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있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헌법을 바꾸지 않는 데에는 뭔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유사시에 대한 대응도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북한이 유사시에 정권이 붕괴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인접 국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북한 지역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정치적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인데 그냥 지금부터 완전히 두 국가다 아예 상관없는 국가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그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두 국가론 인정은 우리가 여태까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크게 본다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이냐 포용이냐. 근데 지금 이 두 국가론 인정 자체는 완전히 지금 다른 수준의 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강경하게 가느냐 아니면 온건하게 가느냐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선을 넘은 논의고 선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짚어봐야 될 게 요즘 북한의 태도겠죠.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를 적대적 교정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안보인식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저는 뭐 이런 안보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대놓고 합니다. 저는 뭐 철저하게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강한 그 입장을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할 때 이재명 정부는 본인이 그 기존 이제 보수 정권하고는 같은 궤를 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 고려했을 때 뭔가 세일즈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려고는 하곤 있지만은 너무 전반적으로 뭐 아주 낮은 단계부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우리 사회가 군인에 대한 존중도 기본적으로 없고 안보에도 사실 뭐 우리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남성 징집 같은 얘기도 하면은 뭐 저야 뭐 한참 전에 역을 마친 사람이지만은 사실 남성의 그 징집 기준은 갈수록 낮아져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현역병으로 가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여성 징병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이런 모든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안보관을 강하게 갖고 북한을 어쨌든 간에 그 강하게만 대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남자들 사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모든 얘기는 사실 표심 쪽으로 상당히 하거든요. 이제 그 신여명, 이여명으로 그 저기가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옳은 얘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결국은
각자 옳다고 생각할 설득이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상대방의 그 전략이나 입장이 결국 뭐 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뭔가 다른 비판점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이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보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민주 진영에서 소위 그 민주 진영에서의 그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그 햇볕 정책에 반대하지만 100번 이해해서 지금 어떤 취지에서 나왔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 햇볕 정책의 그런 그 논리적 기준에는 아직 핵을 완성하지 못한 북한이 그러니까 칼을 들지 못한 상태이죠. 그런 북한이 이제 외부에서의 무언가 불안 때문에 핵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 강박이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햇볕을 쐬가지고 스스로 뭔가 뭐 패딩 같은 걸 벗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의 취지였는데 사실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분히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핵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 인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햇볕 정책의 취지가 우리가 그렇게 온건하게 해서 상대가 아직 칼을 들기 전에 그 갑옷을 벗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미 칼을 든 상대 앞에서 내 갑옷을 벗겠다라는 이야기고 이거 그냥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수준이거든요. 항복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냉혹한 현실 인식하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현실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사례 떠올리시는 분도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저자세로 나갔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로 돌아왔던 사례가 많았죠. 지금 정부의 이 대북 정책 역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대화를 통한 평화, 이게 북한의 무력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뭐 저는 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뭐 굳이 근데 또 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서울이 너무 북한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핵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고 핵탄두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그 검증이 필요한 건데 위험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랜다라는 식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개인이 과연 그 북한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이 체제를 계속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기 딸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약간 그런 식의 사람일 것 같은데 너무 그 핵무기에 대한 그 공포와 그걸 당연히 무조건 쓸 것이다라는 그런 거기에 대한 겁을 먹어가서 좀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당위에 대한 주장보다는 좀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대화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판을 깰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상대에게 인정될 때 상대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사실 북한이 이미 핵 능력을 거의 사실상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번영을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을 수준의 무언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사실 그 능력부터 갖춰야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뭐 두 국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존중하는 대화 상대로 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인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현실인식을 갖추고 대북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실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면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판을 깰 수 있다라는 능력을 북한이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존중받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를 보면은 북한 눈치 보기를 좀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주저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굉장히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죠. 뭐 다른 커뮤니티가 사실 크게 필요 없이
북한 눈치 계속 보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를 우려하고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그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심지어 민주주의 인사 중에서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 대화 통로 확보 뭐 그런 개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북한과 대화 통로 확보 그런 것들 그냥 북한을 대화로서 통제하고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모양을 보이는 것 자체에 그냥 신경 쓰는 것 같고 사실 대화가 제대로 된 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뭐 퍼줄 때 퍼주기에 대한 대화는 됐지만은 퍼주고 얻은 게 뭐가 있나? 저는 뭐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더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권결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느 국제사회 어느 국가보다 우리가 당사국이거든요. 근데 당사국 자체가 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어느 국제사회에서의 그 국가가 한국도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라고 한다면 어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권을 중요시하는 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그 국가에서 지금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그 보편적 인권 가치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저 땅에 우리 지금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기보다는 자국민 수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 인권은 적어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좀 정동영 장관이 계속해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부의 기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물론 국무위원은 각 그 담당 부서에서 최고 책임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고 국무위원의 발언이 결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그 이재명 정부가 국무위원으로 당연히 뽑았지만은 사실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재명의 사람 자체가 많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자체가. 그래서 다른 뭐 급한 피도 수혈하고 기존 인사도 좀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코드와 100% 맞지 않은 인사일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개인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뭐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국은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무한 책임을 지는 게 결국은 정부 수반이 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 야당 대변인들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경질하면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국무회의 나와가지고 질타하면 돼요. 왜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 정부 전체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 통일부 장관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질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타하는 발언이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을 제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냥 경질하면 되는 것이고 당의 입장에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너무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의 입장과 너무 다른 식으로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그 탄핵안 발의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적어도 이 두 행위자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이 둘 다 지금 안에서의 그 권력 다툼과 그런 이제 당청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정 모두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